안녕하세요. 리서치 4팀 문은서입니다. 세미나 발표 기업은 HK이노엔이며 기업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산업 분석입니다. 전체 바이오 산업입니다. 현재 처방의약품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후로는 인플레 감축 정책의 영향으로 약가가 강제적으로 인하되어 고마진 고수익, 특히나 범용성이 넓은 약물에 투자가 집중되리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병증들 중에서는 류마티스와 항암제 중심의 성장이 이어지겠는데요.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이뮤노 모듈레이터, 즉 자가 면역 질환 및 자가 면역 종양이 최상단에 있는 암보다 성장률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표 기업인 HK이노엔의 주력 타겟인 역류성 위식도염의 유병률 변화 예상치입니다. 역류성 위식도염은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성장률 4.4%를 보이는 질환입니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근 서양권 국가에서 아시아권 국가로 그 증가세가 이양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증가세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의 특징에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은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하고 약의 용량을 줄여도 재발하는 만성질환입니다. 단발성 속쓰림과는 달리 가슴 통증, 신물, 트림, 삼킴장애, 그리고 입냄새 등의 고통을 주어 치료하지 않고서는 일상이나 사회생활에 지대한 지장이 생기므로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차이를 갖습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부식도 괄약근의 조임을 약화시키는 행동, 두 번째는 역류 가능성 자체를 증가시키는 행동인데요. 이 두 가지 특성 모두 서구적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서구병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3명 중 1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보인다는 미국에 대비해서 10명 중 1명이 걸리는 국내 빈도는 상대적으로 적어 보입니다만 위식도 역류질환 증가세를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에는 362만 명이던 것이 2022년에는 490만 명이 되었고 진료비 또한 이와 비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전체 평균으로 본다면 2010년대 이전의 경우 5%였던 유병률이 지금은 10%에 달하게 됐는데요. 연령별 분포 또한 비례하기 때문에 고령화의 추세, 또 생활 습관의 변화 등으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질환이 증가할수록 당연한 수순으로 그 약의 수요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증가세에서 국내 위식도 역류질환 약물 중에 약품의 수준과 국내 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HK이노엔입니다. 피캡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출시된 그 위식도 역류질환의 한 종류인데요. 표와 같은 PPI의 한계를 개선시킨 약물입니다. PPI 같은 경우에는 누적형으로 1일마다 축적돼서 5일의 최대 효과가 발현되는 반면 피캡 제제는 반감기가 길고 작용시간이 빠르고 가장 큰 장점으로는 5일의 최대 효과가 발현되는 PPI의 반면에서 최대 효과가 1일 안에 나타납니다. 피캡과 PPI 사이에 발매 시기가 30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피캡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발매 텀에도 불구하고 23년 4분기 기준으로 전체 위식도 역류질환의 19%를 점유 중입니다. 동사의 주력 제재인 피캡은 제약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서울 진료지침에 따르면 PPI와 동일한 효과, 심지어 테고프라잔 제제의 경우 PPI보다 효과가 우월할 수 있음을 근거로 초기 치료에 권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부터 PPI 제제 1위인 S오메프라졸은 역성장을 시작했기 때문에 동사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라고 전망합니다. 기업 분석입니다. 동사는 전문의약품 중심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의 비중은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초 및 영양수액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케이캡과 같은 만성질환 포트폴리오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부채 비율 53.5%, ROE 3.99%, 영업이익률 10.06%로 코스피 제약사 평균인 부채 비율 82.65%, 영업이익률 5.54% 대비 재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은 케이캡과 수액제 중심으로 상승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해 이상 지질 혈증 약인 로바셋과 카나브도 매출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2021년부터 2022년 영업이익률이랑 판매액이 부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코프로모션 회사의 단기적인 수수료율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통을 줄인 2023년부터 반등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주요 품목입니다. 가장 수익성이 좋은 K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P캡 제재 중에 국내 퍼스트인 클래스 신약이며 국내 모든 저드, 그러니까 위식도 역류질환 약품주 중에서 가장 큰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프로모션으로 인해 빅파마인 보령의 유통망을 거쳐 판매율 증대가 예상됩니다. 수액입니다. 최근 수액 생산만을 위한 5종 신공장을 제작하여 고마진의 4세대 3챔버 종합수액을 생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보령의 박스터를 제쳤으며 5종 신공장으로 성장할 기회라고 전망합니다. 카나브입니다. 고혈압 단일제 중 업계 1위이며 현재 보령과의 코프로모션으로 유통권을 동사가 이전받은 상태입니다. 높은 원자재율과 기술 장벽으로 제네릴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적응증과 대상 연령 확대로 인해 수요층이 증가되었습니다. HMBA입니다. 동사는 컨디션, 헛개수, 제로음료, 뷰티 사업으로 HBMB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동사 매출액 비율 60%를 차지한 컨디션이 시장 점유율 42%로 2025년 숙취 해소제 임상 필수화로 인해서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R&D입니다. 동사는 R&D 비용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추세에 있으며 매출액의 10%를 기술 개발에 투자 중입니다. 만성질환 관련과 염증 관련 파이프라인 보강으로 판교 연구 부지를 이번 연도 말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동사의 적극적인 코프로모션입니다. 동사는 보령의 카나브, 아스트라제네카의 당뇨약, 로슈의 조플루자 등 코프로모션을 통해 수익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코프로모션이 종료되더라도 제휴처가 많기 때문에 21년도처럼 큰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투자 포인트 첫째는 K캡의 해외 진출입니다. 동사의 제품인 K캡은 기술 이전 형태의 수출 계약으로 중국과 미국 마일스톤 계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모두 다케다라는 회사가 진출해 있지만 간독성, 지속시간, 최고농도 도달시간 등 많은 부분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해외 식도 역류암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합니다. 동사가 맺은 마일스톤 계약의 경우 판매량에 대한 수수료와 추가 적응증이 늘어날수록 프리미엄도 같이 증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곧 이게 매출액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는 품목허가 심사 중인 국가들과 유럽 판권 이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에 제한되지 않는 일회성 투자 포인트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주목해야 될 시장은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인데 중국 시장의 위식도 역류염은 총 3조 원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중국 제휴사 러신의 목표 매출액 11%를 받는 구조이며 2024년 목표액은 120억입니다. 러신사의 경우 중국 내 소화성 궤양용제의 3위 제약사라는 점, 당국의 리베이트 의혹 제기로 인해 반등할 가능성을 러신사 안에서도 K캡에 두어서 영업사원의 3분의 1을 K캡에 할당한 점으로 24년 판매율 증가를 예상합니다. 또한 동사는 임상을 중국에서 진행하여 중국 의료보험 목록에 등재했고 국외 신약 분류로 등급 5급인 보신티와 다르게 1급 혁신 신약으로 등재되어 중국 내 위식도 역류질환 약품 경쟁에서 우위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위식도 역류암 시장 규모가 2조 9천억 원이며 브레인트리사와 협업하여 기술 이전 계약을 완료하였고요. 현재 삼성 FDA 승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삼성 FDA 승인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약물의 마일스톤 계약은 승인이 될수록 수수료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동사가 판매량을 얼마나 내든 별개의 개념으로 같이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FDA 3상에 성공한다면 국내 처방량이 같이 증가할 것이므로 모두 판매액 증가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쟁사로는 다케캡과 보케즈나가 있으나 다케캡과 보케즈나는 발암물질 의혹으로 반사이익 기대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투자 포인트 둘째는 종합수액제입니다. 2024년 1월 폐렴과 독감 등으로 종합수액제의 수요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멘텀을 통해서 24년 말에 수요 증가를 예상합니다. 동사는 오송 신공장의 45%를 종합수액제에 할당하여 오마프1과 오마프1 플러스 1 페리주 충당을 계획 중입니다. 따라서 계절처럼 돌아오는 수액제 수요 증가와 그에 발맞춘 카파 증설, 점유율 상승으로 종합수액제 업계에서의 비중 증가를 예상합니다. 셋째는 비만 임상 3상 물질 독점권입니다. 현재 동사는 중국 사이윈드사로부터 비만 3상 후보 물질을 도입했습니다. 동사의 비만 의약품은 GLP-제로, 당뇨병 치료제로도 기능할 수 있어서 범용성을 확보했다는 점, 국내 GLP-제제 비만 의약품 중 3상을 거치고 있는 회사는 한미약품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약산업의 추세에 맞춘 지속적 성장이 전망됩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 아토피 외용제 잭입니다. 국내 아토피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와 잭제가 먹는 약으로만 존재하며 외용제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서 상용화 시에 항히스타민 및 스테로이드 외용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2비상을 진행 중인 동물용 잭의 경우 조에티스의 아포켈의 단가가 30만원 정도로 소비자들이 가격에 부담감을 느껴 직구의 형태로 소비한다는 점에서 조에티스사의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잭제는 아토피뿐만이 아닌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대체 가능성이 떨어져 후발주자가 나와도 영향이 없다는 점, 제품에 따라 유병 환자 비율이 늘어난다는 점, 마지막으로 나이와 비례한다는 점에서 차후 K캡 이후를 바라볼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전망합니다. 실제로 두 번째 표를 봐주시면 2018년도에 듀픽센트를 출시한 사노피사의 경우 18년 이후로 23년까지 매출액의 20% 정도가 순증가였습니다. 리스크입니다. 전공의 파업에 따른 매출 하락 우려가 24년도 2분기부터 실제화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는 정제 약품 처방, 그 중에서도 대학병원이 아닌 의원급 원액 처방이 높음으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쟁약품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팩스콜루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팩스콜루 이외에 자스타프라잔이 출현했다는 리스크입니다. 그러나 동사는 팩스콜루보다 많은 적응증을 갖고 있으며 보험급여 종류가 많고 결정적으로 대웅제약의 팩스콜루는 재작년과 작년의 목표 매출액 동일로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자스타프라잔은 위궤양을 제외한 병증이 일상 중이라는 점에서 시장 침투율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동사의 매출액은 크게 전문의약품과 H&B로 나누어 구해주었습니다. 비공개된 자료가 많아 보수적으로 추정했습니다. 먼저 K캡의 경우에 러신사의 매출액을 보수적으로 잡아 로열티는 제외하고 저드 시장 증가세인 4.4%보다 K캡이 훨씬 크다는 점, 동남아와 사우디, 칠레 등 판권 이전과 중국 내 점유율 증가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성장한다고 가정하여 1,552억, 기초수액은 전공의 파업 리스크 반영하여 증가 없이 유지로 570억, 종합수액은 약 22% 카파 증가로 648억, 특수수액은 소폭 증가로 275억, 카나브는 수수료 제외 보령과 계약 조건 미공개로 인식분 보수적으로 추정하여서 840억, 로바젯은 평균 성장률 반영하여 336억, 도합 8,266억으로 H&B
HBNB 소폭 증가하여 9,212억으로 추산하였습니다. 매출 원가와 영업외 손익은 평균 매출 원가율로 구해주었으며 판관비는 보령과의 코프로모션으로 35%로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도는 공장 여분 라인 30% 가동률에 전공이 파업 종료 반영한 것과 판관비 축소하여 2024년도와 같은 구조로 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타케퍼는 피어그룹인 중해제약, 한미약품, 대용제약의 평균을 사용하였고 바이오 업계 특성상 퍼 평균이 높기 때문에 업계 평균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의 경우 동일한 펄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2024년도의 타켓 프라이스는 56,236원으로 상승 여력 49%, 25년도의 타켓 프라이스는 82,312원으로 상승 여력 46%로 추산하였습니다. 따라서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하는 바입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감사합니다.